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미국에서 얼마 전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가 됐죠. 상원과 하원 표결을 거친 후에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자, 전기차와 관련된 이 법안의 골자는 미국 내에서 생산과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제 지원을 한다는 건데요. 자, 이 법안은 애초에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국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 시행되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살펴보면 2030년까지 이 온실가스를 40% 이상 감축하는 목표를 가지고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 하나로 약 479조 원가량을 투자하게 되죠.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발전에 600억 달러의 세제 공제가 있고요. 풍력과 태양광에 300억 달러를 지원하게 되고, 전기차 구매 시에 신차는 최대 7,500달러, 그리고 중고차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는 최대 4,0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미국 내 전기차의 보급률이 지금보다 상당히 빨리 올라갈 것 같고요. 내연기관차에서 이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가 예상보다 더 빨라지게 되면서 앞으로 전기차와 2차전지 배터리 분야의 수혜가 정말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 때문에 현재 미국 내 진출을 선언한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그리고 삼성 SDI까지 한국의 2차전지 배터리 생산 업체들의 상당한 수혜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자, 북미 지역에 생산 시설을 갖춘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는 2025년까지 총 540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인데요. 자, 그 중에서 200기가와트시 이상의 대규모 배터리 생산 시설을 미국에 건설할 예정입니다. SK온 역시 오는 2030년까지 미국에서만 150기가와트시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고요. 자, 삼성 SDI 역시 스텔란티스와의 합작을 통해서 2025년 가동을 목표로 30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자, 미국에서 생산과 조립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런 국내 배터리 3사의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는 GM과 포드, 스텔란티스 등의 완성차 업체들은 이번에 통과된 전기차 구매 시 세제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앞으로 국내 배터리 3사의 성장성은 정말 담보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주가 역시 몇 년 동안 정말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성장은 배터리 셀 업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소재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도 수혜를 보게 될 텐데요. 배터리 원가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LNF, LG화학 등의 양극재 업체가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자, 이들 양극재 업체들도 현재 미국 내 신규 공장 건설을 위해서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요. 조만간 좋은 소식도 들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특히 이번에 발표된 법안에는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CATL과 BYD 등 중국산 배터리 업체들은 이 미국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요. 자, 그 때문에 국내 배터리 관련 기업들의 반사 이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의 3대 시장이죠. 중국과 유럽 그리고 미국 시장 가운데 자, 미국 시장에서만큼은 한국 기업들이 우위를 점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CATL 같은 경우엔 북미 지역에 공장 건설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미중 간의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투자를 잠정 보류한다고 밝혔었죠. 자, 북미 지역의 생산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세제 혜택은 받기 어려울 것 같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CATL을 비롯한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북미 지역 확장을 위해서 또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국내 배터리 기업들도 마냥 좋을 수가 없는 것이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에서 이 차량을 조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년 1월부터는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등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자,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만들어진 배터리와 전기차에 대해 최대 7,500달러 하나로 약 1,000만원 정도의 이 보조금을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사용되는 광물의 40%와 부품의 50%를 내년 말까지 미국의 우방국에서 채워야 하고 이후 매년 10%씩 제한을 늘려서 최종적으로는
각각 80%와 100% 비중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 국가에서 추출, 제조, 재활용한 광물 또는 부품 비중이 높을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전기차를 만들 때 특히 배터리는 앞으로 중국산을 쓰지 말라는 말인 거죠.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배터리 산업이 커지는 걸 차단하겠다는 심산인 것 같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터리의 주요 광물들이 생산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산의 비중을 줄이는 게 앞으로 정말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광물의 80%와 부품의 100%를 미국의 우방국에서만 수급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왜냐하면 미국 지질학회에서 발표한 주요 광물 자원 보고서에 따르면 망간과 코발트, 니켈, 리튬과 같은 이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 광물 같은 경우 전체 정제 물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93%와 73%, 68%, 59%에 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천연 흑연 같은 경우엔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82%를 차지하고 있고 정제 물량의 100%를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산 광물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이 수요에 맞는 배터리를 공급할 수가 없다는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또 이 2차 전지에서 중국의 이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앞으로 국내 배터리 소재 부품 업체들이 이 탈중국을 탈러시아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능하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광물들이 주로 쓰이는 것이 배터리에서 양극재인데요. 배터리 3사와 함께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면 일부 광물과 부품은 이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보조금 지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분석들도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LG화학은 양극재 공장을 이 북미 지역에 세우기 위해서 여러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2030년까지 미국의 GM과 95만 톤 이상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기 때문에 미국 진출은 확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역시 최근에 GM과 함께 캐나다에 연산 3만 톤 규모의 합작사를 설립하고 현지에서 양극재를 생산하기로 했는데요.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뿐만 아니라 중간 원료인 전구체 공장도 신설을 계획하고 있고 향후 이 양극재 공장의 증설 계획까지 있다고 합니다.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역시 최근에 SK온과 포드와 손을 잡고 북미에 배터리 양극재 생산 시설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산 18만 톤가량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SK온과 포드의 합작사인 블루오벌 SK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LNF도 최근에 미국의 폐배터리 제어링 업체인 레드우드와 양극재 공급망을 구축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도 북미 지역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극재 주요 기업들도 정말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이 이 전기차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선언을 한 만큼 앞으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기업들의 성장성은 향후 최소 10년 동안은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시장의 3대 축인 중국과 유럽 그리고 미국이 있는데 미국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앞으로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리고 중국 지역은 이 중국 정부의 지원책에 힘입어서 중국의 전기차 업체와 배터리 업체들이 거의 독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이좋게 1대1로 나눠 가진 거죠. 그럼 나머지 한 지역이 있는데 바로 유럽 지역이 있는데 유럽이 앞으로 정말 피튀기는 전쟁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유럽은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그리고 삼성 SDI 등 한국의 배터리 3사가 선점을 하고 있던 지역인데요. 최근에 CATL이 헝가리 지역에 최대 100기가와트시 규모의 신규 배터리 공장을 만든다고 밝혔었죠. 이 발표가 나자마자 중국의 이브에너지 역시 유럽 진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2025년부터 독일 BMW의 원통형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브에너지 역시 조만간 유럽 지역에 신규 생산 투자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브에너지는 현재 시장 점유율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자회사를 통해서
국내 SK온과 배터리 합작 공장도 운영을 하고 있을 정도니까 대충 기술력에서 감이 오시죠. 자, 그리고 중국의 BYD도 신형 이 블레이드 배터리를 탑재한 테슬라 전기차가 이르면 내년부터 이 독일 베를린 공장에서 생산이 돼서 유럽 시장 판매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자, BYD 역시 테슬라를 신규 고객사로 확보를 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대형 고객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유럽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을 선언하면서 앞으로 국내 배터리 기업과의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자, 전반적인 큰 그림에서 본다면 2차전지 배터리는 역시 앞으로도 중국과 한국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중국의 리스크가 걱정이 된다면 국내 배터리 관련 기업이나 타이거, 2차전지 테마와 같은 ETF에 투자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전기차의 성장과 이 배터리의 성장을 믿는다면 이 중국의 2차전지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도 추천을 드립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를 통해서 개별 종목보다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등락폭이 컸었지만 긴 호흡으로 가져간다면 이 성장성이 높은 만큼 이 변동성 또한 크다는 걸 이해하시고 꾸준히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생각한다면 저는 테슬라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현재 전기차는 이 테슬라가 선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상징성과 이 성장성 그리고 실적까지 겸비한 정말 좋은 기업이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테슬라는 이 자체 배터리 생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배터리 원가 절감을 통해서 경쟁 업체들보다 우위에 설 가능성이 크고요. 1위 자리를 여전히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농후하죠. 자,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신다면 LNF나 에코프로 BM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LG화학, 포스코 케미칼과 같은 양극재 업체에 대한 개별 종목 투자도 괜찮으니까요.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